자,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현장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1분, 4시 41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기자들이 일단은 뭐 몇몇 기자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급하게 선고 관련된 공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4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5시 5시 반 정도 네, 맞아요. 그때 꽤 늦게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맞아요. 공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 오늘로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 공지를 할 수 있다. 지금 뭐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하게 남아 아직 있고 남아 그리고 예. 이제 보통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꼭 이틀 뒤에 한다라는 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헌법재판소 내부 규칙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언론 브리핑 그냥 당장 선고라도 기자분들 30분 내에 다 준비 끝낼 그럼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충분히 끝낼 당사자라고 하는 윤석열 측에 전달하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내일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넘겨서 다음 주로 갈 경우에는요 그거는 인내심의 한계를 맞아요.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 와중에서 지난 주말에도 보셨다시피 국민들 집회에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했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아마도 그냥 이것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추측입니다만 좀 늦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게 미리 이렇게 선고 공지를 해서 양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분란이 크게 일어날 일은 없지만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테러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네. 그 준비해야 할 시간 같은 걸 최소화하려는 그런 생각도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처 다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이걸 더 늦게 가게 되면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실 오늘 이제 오후에 공지를 내려서 당장 내일 해도 네네. 내일 해도 네. 참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학생들의 등교 문제 이게 있긴 하지만은 빠르게 공지를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뭐 금요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맨 처음에 25일 변론이 종결됐을 때는 2주 뒤에 네. 뭐 그렇게 빠르면 3월 생각했죠. 7일 네, 아니면 맞아요. 뭐 2월 안에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월 말 얘기도 나오다가 그건 뭐 어려웠고 3월 7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3월 7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4일, 3월 17일, 3월 18일 오늘 3월 19일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늦춰지게 돼서 이제는 헌재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매일매일 뭐 이거 점검하고 속보 보느라고 어떻게 이제 찾아보고 있잖아요. 빨리 언제 나오나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요. 걱정이 들어오게 되면 걱정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아니, 설마. 그러니까 우리는 다 8대 0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양지열 변호사 그런 얘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인용이 8대 0으로 될 거라고 하는 것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뭐 논란이 있나? 이러다가 각하되는 거 아니야?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불러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사회적 혼란이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한성 질병이 계속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헌재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신속하게 하겠다. 다른 맞아요. 어떤 재판보다 신속하게 하겠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했어요. 그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냥.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게 네.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헌재도 국가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의 혼란만 커져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길어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네. 국가를 안정시키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내란 청산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불안감은 고조되고 국민적 피로감은 커지고 경제는 더 엉망이 되고 국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뒤처지는 일이니까 헌재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댓글을 보더라도 오늘도 발표 안 하면 헌재가 정치한다고 본다 뭐 이렇게까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병이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뭐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딜레이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사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런데 다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 중에 큰 게 네. 지난주에 생각지도 못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예. 그것 때문에 아니 이제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기현 판사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엉뚱하게 그 전까지 71년 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적용해서 네. 그렇게 윤석열을 풀어줘 버렸고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가장 결정타를 국민들에게 준 것 같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네, 그러니까 저도 예. 방송에서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헌법재판소는 그럴 리 없다라고 해도 아니 그 구속 취소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시간이 길어지는데 자꾸 이제 뭐 지라시 같은 것들이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일부 언론에서 또 그걸 부추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것들이 마치 사실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는 이겁니다. 이제 구속 취소했던 부분은 분명히 이 판사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리고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마냐를 가지고 네.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7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건 맞아요. 해서 한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법을 이상하게 비틀어 버렸지만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헌법재판소 변론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박 기자님도 지적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변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사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쭉 나왔던 얘기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일까 내용을 다투는 것들이에요. 내용을 다투는데 네. 크게 5가지 쟁점이었고 그리고 말씀하듯이 그냥 다 봤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신중한다면 저는 뭐 절차를 따진다기보다 이런 부분 절차를 포함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워낙 황당한 궤변들을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뭐 부정선거 뭐 간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네. 없고 궤변이지만 이게 국민들이 일견 어느 정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기각 결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그걸 의식을 한다라면 네. 저는 이런 건 있을 수가 같아요. 궤변이라서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궤변 하나하나 대해서도 다 반박하는 논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게 주변에서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 엉뚱한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대꾸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논리가 좀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주고받고 되는데 진짜 황당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야라고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길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황당한 이런 주장들에 있어서도 헌재에서는 사실관계를 이제 보면서 반박을 하면서 써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박근혜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맞아요. 8대0 파면에 찬성했어요. 함께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볼 때 정영식 재판관이 아무리 지금 주심 재판관이고 대통령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어마무시한 미법하고 위헌적인 이 행위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쪽에 동조가 돼가지고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쓸 수가 있겠느냐?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못 써요. 못 쓴다. 어떻게 써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먼저 말씀 듣고. 변호사님, 예. 네. 변호사님 우리 교수님은 언론학 박사. 언론학 박사예요. 법은 그러면 잘.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봐, 이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 말 들어봐. 잠깐, 내가 알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예. 군 변호사 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해군 해병대 일사단 있을 때 알겠습니다. 군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경력이 있어요. 변호사 경력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의 경력. 그렇게 따지면 저도 기자 7년 했어요. 그렇죠. 언론학 전공이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네. 내가 현재 재판관이다 해서 윤석열의 변론이나 듣고 맞아 이거 기각이야, 각하야. 네. 이쪽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머리를 한번 네.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도해봤어요. 시도해봤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각으로 가정을 해서 그 논리를 만드는 쪽이 한 팀이 있고요. 인용을 해서 만드는 팀이 한 팀이 그게 있습니다. 다 이게 있군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써놓은 다음에 네. 평일할 때 참고 자료로 삼는 거예요. 이 논리가 과연 타당할까 저 논리가 타당할까를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네. 그걸 가지고 평의를 하는 건데 평의 예. 자료 중에 하나로 삼는 건데 그 헌법재판관 그 재판 연구관들 중에서 기각적 맡으신 분들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내용을 번복을 합니까? 이게 진짜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로 정당하다는 헌법의 계엄령을 내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 계엄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전시사변에 중한다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 무력을 동원했나? 법사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나?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나? 다 거쳤어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예전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 다수당이 국회 문 걸어 잠그고 소수당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일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거를 뭘 어떻게 써야 될까? 그리고 이게 이미 내용 면에서 제가 자꾸 결론이 바뀌기 어렵다고 하는 이거는 취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힌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 쉽게 두 가지는요. 네. 일단 첫 번째 선관위의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예. 설령 감사원이라고 할지라도 행정부의 감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선관위는 독립기구라서 니네가 거기 들어가서 감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군인을 보냈어요. 선관위에 감사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창수를 비롯해서 3명에 대해 검사에 대해서 네.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때 탄핵을 기각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 설령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수적으로 네. 그런 것도 정당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측이 내세우는 것 중에 탄핵을 남발했다는 건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이유로 계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정당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잘못했다고 해서 계엄을 하는 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5대 쟁점 중에 2개를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갑자기 보여줬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걸 헌법재판소가 바꾼다? 아하, 그렇네.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다 8대8대 0이었어요. 네, 8대 0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기각을 생각하기도 진짜 어렵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천재여야 돼. 이거 천재. 기반 여기서 천재라는 거 완전 예. 그러니까 4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천재. 잠시 어렵고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자 이제 군에서 변호사 활동을 네. 하신 전문가죠. 교수님. 예, 전문. 법 전문가. 군에서. 아니 그리고 두 가지 예, 얘기했죠. 예. 나머지 얘기해 볼까요? 변호사. 포고령 변호사님이라뇨. 예, 군 변호사님. 포고령. 과거 예. 포고령 명백하게 법 위반이에요. 포고령. 포고령은 아니 그걸 따지고 마고 할 것도 이건 네. 상식의 차원이에요. 그냥 일반 어린 아이도 읽어도 그건 나오는 거야. 아니 안 되게 국회에 국회를. 네. 활동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예. 그거는 뭐 따지고 마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좀 델리케이트한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나머지 거는 그냥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국회 침탈하는 것도 마찬가지. 국회 침탈해서 그렇게 막 유리창 부시고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인 체포 정치인들 체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건 체포했다고 곽정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예. 그 부하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아하.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뭐 누구야 김용현 뭐 또 김현태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그 사람들도 검찰 진술에서는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또 이준호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거는 검찰 수사 내용을 증거로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각이라고 쓰냐고. 그거 다 있는데 그걸 다 부인해 버려야 돼. 만약에 기각이로 쓰려면 김계리 변호사 말을 인용해야 돼. 개몽을 하다가 개몽하려고 2시간만 하려고 계획해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각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판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판사를 20년 30년 한 사람들이잖아. 네.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이 결정문은 그럼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면 네. 판사분들이 개몽돼야죠. 아, 김계리처럼 저희도 개몽됐습니다. 안 된다고. 결정문의 마지막에 저희도 개몽됐습니다. 개몽됐습니다. 예. 진짜. 참 맞아요. 뭐 웃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웃으면서 좀 힘을 아, 내자라는 그럼요. 차원에서 맞아요.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행진하는 행렬을 저희가 좀 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예.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 시민들의 이 행렬이 어느 정도 장관입니다. 지금 충정로역 충정로 쪽 앞을 가고 지나고 있어요. 있네요. 지나고 있어요. 네, 충정 구세군 네. 일반쪽이 보여서 제가 앞에 바로 알아보겠네요. 지나고 있는데 아까 이 육교에서 찍은 그 부감 네. 화면 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힘차게 걷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모습 이걸 보면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56분입니다. 4분 남았어요. 아직 헌재 브리핑 룸 뭐 다른 조용하네요. 변화는 없습니다. 박근혜 때 예. 이틀 전에 5시 40분이었습니다. 그렇죠. 40분. 40분이기 때문에 뭐 희망 공헌하는 건 아닌데 네. 예. 기다려 봐야죠. 자. 우리는 끈질기게 기다립시다. 지금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요. 기자들도 네. 자리를 지키고 일단은 다 이제 앉아 있습니다. 네. 헌재 공지가 나오지 않았고 네. 브리핑이 뭐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헌재 브리핑룸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또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 카메라 오마이 TV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주십시오. 또 저희 슈퍼챗도 받고 있고요. 또 오마이 TV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십시오.